혹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고민의 터널을 홀로 걷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만의 서사를 벼려내는 중입니다. 모두의 하루는 다르게 채워집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수많은 길 중에서 여기저기 서성이며 어느 길이 내 길인지, 그 끝에 내가 원하던 삶이 있을지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의심하곤 하죠. 그래서 미리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져보려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이 내리는 모든 발걸음만큼 여러분의 땅이 될 거라면 어떨까요? 내가 보내는 오늘의 선택들이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서 나눠볼 주제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고찰입니다. 17억의 빚을 가지고 시작한 청년에서 연매출 100억 CEO가 된 김상현 작가.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 앞에서 다시 떳떳한 삶을 마주할 때까지 고민과 걱정,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에세이에 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은 정답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데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안개 같은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 막막함 속에서 길을 잃고 넘어지고 기꺼이 헤매었던 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헤매고 방황했던 그 모든 길이 결국은 나의 땅이 되었듯 이 순간 자체가 내가 원하던 여정이란 걸 말이죠. 당신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겪었던 실수와 깨달음, 그리고 비틀거렸던 걸음들을 용기 내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헤맨 시간은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결국 삶을 지탱하는 자신만의 땅이 되니까요. 이런 메시지를 남긴 저자, 실제로 카페를 연다며 사업가가 되었을 때도, 글을 좋아했기에 작가로 나섰을 때도 주변의 시선은 환영이 아닌 차가운 의심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함으로 답하자 차가웠던 반응이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버틴 힘은 자신에게 물었던 나만의 질문들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한 영화에서 마주한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뭘 좋아하지? 물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그런 문장일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꾸준함으로 나아가는지, 즉 그 과정들을 담은 조언일 겁니다. 저자는 남들이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찾은 그 과정들을 4개의 단어로 요약합니다. 경험, 좋아함, 몰입, 사랑.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의 막막함 속을 비춰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저자의 말로 설명해보자면 첫 번째로 경험은 낯선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경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에 웃고 무엇에 눈물 흘리는 사람인지 알려면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일단 부딪혀봐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견딜 수 있는지. 경험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좋아함의 출입구는 늘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은 불쑥 예고 없이 두 번째인 좋아함의 감정을 싹 틔웁니다. 일단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은 돈이나 명예 같은 대가 없이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공모전에서 수십 번 떨어지고 70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을 때도 저는 글을 썼습니다. 글이 좋아서 써야 해서 그 일이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증발하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몰입의 경지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도 글을 썼고 카페를 열겠다던 도면을 수십 번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으며 책 한 권을 위해 팀원들과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하루 3끼가 무엇인지, 점심시간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최적의 경험을 몰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몰입의 시간이 겹겹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제 일에는 저만의 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몰입은 제 안의 가능성을 끌어모아 세상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경계이자 중첩될수록 남들과 자신을 가르는 명확한 지점이 됩니다. 경험, 좋아함, 몰입까지의 흐름은 꽤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삶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끌어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죽도록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버텨야 하며 증오가 치밀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숭고하고도 지긋지긋한 책임을 다하려면 결국 그 일이 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제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좋아했던 일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고 맙니다. 경험, 좋아함, 몰입,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의 과정, 특히나 사랑이라는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따라와야 하는 돈, 이 부분은 너무나도 솔직한 통찰이자 동시에 한 가지 분기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몰입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만약 돈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끌고 가려 애쓰기보다는 소중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취미로 남겨두라고 조언했죠. 삶을 책임지는 업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곁으로 두어라. 그리고 그때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그렇게 경험으로 문을 열고 좋아함으로 불을 붙이고 또 몰입으로 결을 만들어 사랑으로 생활을 책임지는 하고 싶은 일로 업을 삼았습니다. 이 과정이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정말 귀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시작해야 할 진짜 자신만의 서사는 채워 넣는 일에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소비하는 시대이자 동시에 누구나 무엇이든 공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콘텐츠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럴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나라는 그릇을 의식적으로 채워 넣는 일입니다. 당장 꺼내 쓸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어떻게 쓰일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억과 인풋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결정적인 기점, 어떤 강렬한 자극과 만났을 때 펑 하고 터져나오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값이 비싼 명품이나 호화로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취향과 정확히 맞는 것, 나의 좁은 세계를 단 1mm라도 넓혀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고 믿으며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을 채우는 동시에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마음만 자꾸 먹으면 마음에도 살이 쪄서 더욱더 움직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안 될 건 진짜 없으니 말이죠. 그러니 어떤 경험이든 가치를 따지거나 결과를 미리 생각하지 말고 그저 과정 속으로 온전히 뛰어들어 보길 바랍니다. 내 온몸으로 이 순간, 이 경험, 이 인생을 100% 남김없이 살아내고 있다는 그 생생한 살아있음의 감각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우리를 지독한 공허에서 구원하고 진짜 나의 삶, 진정한 충만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하고 있는 일들만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상이 너무 높으면 현실과 괴리가 생깁니다. 그 간극에서 괴로움이 자라납니다. 해결책은 적당한 낭만과 이상, 그리고 그것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과 압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균형점을 찾을 때 괴로움은 줄어들고 막연함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과거가 될 오늘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젠가 빌게 될 오늘이 헛되지 않게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삶의 일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매 순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건 채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장엄하고도 고독한 여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과 모든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는 나밖에 되지 못합니다. 회사는 당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서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 어떤 경계 앞에서 고민하고 있든 부디 그 변화를 두려워 말고 당신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 대체 불가능한 당신의 삶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당신이 자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자가 눌러 담은 삶의 독백을 읽으며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때론 막막해 보이던 일상 속 지루함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마주해야만 하는 불확실성 등이 새로운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죠. 어차피 제 발자국이 제가 볼 세상이 넓어질 수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제 땅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자의 글은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각자만의 답을 찾아가는 당신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저자가 남긴 에필로그에 남긴 글처럼 가장 긴 밤을 지나 우리의 낯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길 위 삶의 소중함을 손에 쥔 당신에게 위로와 확신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